집중하시고 눈길이 가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끌리는 게 2개 있다면 연관된 거라 둘 다 보시면 좋습니다. 카드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은 소품으로 선택 도와드릴게요. 1번 고르신 분들 8월, 9월, 10월에 그 사람 마음이 다시 흔들려요. 이 흐름 놓치지 않게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1번 소품이 끌리셨다면 아직 마음 한쪽에 풀리지 않은 이름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1번 분들 맨 앞에 인연동자가 앉아 있어요. 이 인연동자가 그냥 웃으면서 뛰어오는 모습이 아니라 손에 붉은 실 하나를 가만히 들고 있는 느낌이에요. 실이 끊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단히 묶여서 당장 붙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중간쯤에서 느슨하게 이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새로운 사람 하나가 갑자기 들어오는 흐름이라기보다 이미 마음에 들어왔던 사람 아니면 마음에서 내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한 구석에 남아있는 사람이 다시 결을 만드는 모습이에요. 1번 분들 마음을 보면요. 겉으로는 많이 괜찮아진 척 하셨을 수 있어요. 친구들 앞에서는 나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말했을 수 있고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다르죠. 막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이 떠오르거나 별것도 아닌 말 하나가 생각나고 예전에 같이 나눴던 대화가 문득 올라와요. 그걸 붙잡고 싶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완전히 버려지지도 않는 마음이에요. 이게 인연동자 앞에 앉은 1번 분들의 첫 결이에요. 마음이 끝난 척을 했을 뿐 아직 인연 줄이 조용히 살아 있어요. 옆에 보니까 매듭이 같이 나와요. 이 매듭은 풀어야 하는데 1번 분들이 혼자 다 풀 수 있는 매듭은 아니에요. 둘 사이에 서로 말하지 못한 감정이 있어요. 한쪽만 아파하고 끝난 게 아니라 상대도 자기 나름대로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이 사람은 표현을 쉽게 하는 사람이 아니네요.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바로 말하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바로 나오는 사람은 아니에요. 속으로는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1번 분들이 더 헷갈렸을 수 있어요. 이런 적 있으시죠? 내가 분명히 상처받았는데 이상하게 내가 더 미안한 것 같고요. 내가 기다리는 쪽이 된 것 같아서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다고 그 사람을 완전히 미워하지도 못하는 마음이요. 매듭이 나오면 마음이 단순하지 않아요. 사랑인지 미련인지 정인지 습관인지 그 경계가 흐려져요. 이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은 걸까? 아니면 그냥 확인받고 싶은 걸까? 이런 생각도 올라오죠. 1번 분들은 8월, 9월, 10월 동안 이 질문을 피하기 어렵겠어요. 신령님께서 이 관계를 덮어두게 두지 않으세요. 그 다음 자리에 우물이 보여요. 이 우물은 깊어요. 겉으로 보이는 물은 잔잔한데 안쪽은 깊이를 알 수 없어요. 1번 분들 마음이 딱 그래요. 주변 사람들은 "아직도 그 사람 생각해?" 이렇게 가볍게 말할 수 있는데 본인 안에서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거예요. 이별을 했든 애매하게 멀어졌든 연락이 끊겼든 마음은 하루아침에 마르지 않았어요. 우물물처럼 안쪽에 오래 고여 있었네요. 우물은 감정이 깊다는 뜻도 있지만 혼자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은 8월에 특히 생각이 많아져요. 연락할까 말까, 그냥 기다릴까 말까, 이 사람도 나를 생각할까 말까, 머리로는 정리해야 한다고 아는데 마음은 자꾸 밑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우물이 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흐려져서 썩은 물이 아니라 오래 고였지만 아직 진심이 남아있는 물이에요. 이 관계가 단순한 집착으로만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오색 실타래가 이어지네요. 이게 참 복잡해요. 붉은 실 하나만 있으면 사랑만 보면 되는데 오색이잖아요. 그 안에는 미련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다시 잘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1번 분들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하나의 감정만 올라오지 않아요. 보고 싶다가도 화가 나고, 화가 나다가도 걱정되고, 걱정하다가도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스스로를 나무라게 돼요. 그래서 더 피곤했던 거예요. 상대 쪽도 봐야 해요. 오색실타래가 나오면 상대 마음도 단순하지 않아요. 완전히 끝냈다면 실이 끊어져야 하는데 여기는 감겨 있어요. 다만 상대는 자기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채로 멀어진 모습이에요. 1번 분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가 보다.' 싶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카드 흐름에서는 그렇게만 안 보여요. 상대도 생각은 해요. 다만 움직일 용기, 말할 타이밍, 다시 다가왔을 때 감당해야 할 상황 때문에 망설이는 쪽이에요. 여기서 한 번 더 깊이 보면요. 1번 분들과 그 사람 사이에는 끝맺음이 깔끔하지 않았던 느낌이 있어요. 누가 정확히 잘못했다, 누가 완전히 나빴다, 이렇게 단정하기 어려워요. 서로 기대한 방식이 달랐고, 표현하는 속도가 달랐고, 마음을 확인하는 방법도 달랐어요. 1번 분들은 말로 확인받고 싶었는데 상대는 행동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고요. 반대로 상대는 편하게 있고 싶었는데 1번 분들은 그 침묵을 불안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오해가 쌓이다가 매듭이 커진 흐름이에요. 중간부터는 흐름이 움직여요. 방울이 나와 있거든요. 방울은 조용하던 것을 깨우는 소리예요. 8월에는 1번 분들 마음이 먼저 흔들려요. 괜히 그 사람 근황이 궁금해지고 혹시 연락 오지 않을까 기다리는 마음이 생겨요. 9월쯤에는 작은 신호가 들어올 수 있어요. 큰 고백이나 갑작스러운 재회라기보다 아주 가벼운 안부, 우연히 들리는 소식, 주변 사람을 통한 말, 이런 쪽이에요. 방울 소리가 크진 않은데 분명히 들려요. 1번 분들, 여기서 너무 크게 기대했다가 실망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방울은 시작의 소리이지 완성의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림 하나, 소식 하나에 바로 다시 되는 건가까지 가면 마음이 또 흔들려요. 신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움직임은 있다예요. 다만 그 움직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해요. 예전처럼 감정부터 앞세우면 같은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옆에 풍경이 같이 걸려 있어요. 풍경은 바람이 불어야 소리가 나잖아요. 이 관계도 그래요. 가만히 두면 아주 크게 움직이진 않아요. 그런데 계절이 바뀌고 사람 마음이 바뀌고 외로움이나 그리움이 올라오면 소리가 나요. 8월에는 마음속 바람이 먼저 불고 9월에는 서로의 근황이 스치고 10월에는 한 번쯤 대화의 문이 열릴 수 있어요. 이 흐름이 아주 빠르진 않아도 아예 멈춰 있지는 않네요. 풍경이 나오면 주변 변수도 같이 봐야 해요. 둘만의 마음이 아니라 주변 사람이나 상황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친구가 그 사람 얘기를 꺼낸다든지, 예전에 함께 알던 사람이 중간에서 소식을 전한다든지, 우연히 마주칠 만한 자리가 생긴다든지요. 1번 분들이 일부러 만들지 않아도 바람이 불듯이 상황이 한번 건드려요. 그때 1번 분들 마음이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1번 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먼저 무너져서 다 쏟아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강하게 밀면 뒤로 물러나는 결이 있어요. "왜 그랬어? 나한테 마음 있어? 없어?" 이렇게 몰아붙이면 상대가 속마음을 꺼내기보다 방어부터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담담하게 괜찮은 척이 아니라 진짜로 내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움직여야 해요. "왜 연락 안 했어?" 보다 "잘 지냈어?"가 맞고 "아직 나 생각해?" 보다 "요즘 어떻게 지내?"가 맞아요. 문을 열 때는 가볍게 열어야 깊은 말이 따라와요. 뒤에 회원 동자가 나오네요. 이건 묵은 마음이 풀리는 흐름이에요. 재회로 가든 정리로 가든 1번 분들 마음을 괴롭히던 응어리는 풀려요. 10월쯤 되면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 지금처럼 아프지만은 않을 거예요. 누군가는 다시 연락이 닿고 누군가는 제대로 된 대화 한 번으로 마음이 편해져요. 끝이든 시작이든 애매한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게 핵심이에요. 해원동자는 울고 끝나는 카드가 아니에요. 울 만큼 울고 이제 마음을 가볍게 하는 쪽이에요. 1번 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재회라면 그 재회도 예전 방식 그대로는 어려워요. 서로 다르게 말해야 하고 다르게 들어야 해요. 예전처럼 서운함을 참고 있다가 한 번에 터뜨리거나 상대가 알아주길 바라면서 말을 삼키면 다시 매듭이 생겨요. 반대로 정리로 간다면 그 정리도 억지로 끊는 게 아니라 '아 나는 할 만큼 했다.'
하고 놓는 쪽이에요. 그래서 회원 동자가 귀한 거예요. 마지막에 해수관님께서 앉아 계세요. 관음님은 눈물 씻어주는 분이에요. 1번 분들, 이 관계 때문에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던 분들 계시죠? 누구한테 말해도 다 설명이 안 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 아직도 못 잊어? 이 말을 들으면 더 아프고요. 나도 모르겠는데 마음이 그렇게 쉽게 안 됐던 거잖아요. 신령님께서 이건 벌 받는 사랑이 아니라 마음을 배우는 인연이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관음님이 마지막에 오시면 마음이 부드럽게 씻겨요. 누군가에게 미안했던 마음, 나 자신에게 화가 났던 마음,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보고 싶었던 마음, 이런 것들이 한번 정리돼요. 8월에는 흔들리고 9월에는 신호가 오고 10월에는 풀리는 흐름이에요. 그렇다고 모든 1번 분들이 무조건 제외한다는 식으로 보면 안 돼요. 다만 분명한 건 이 인연 때문에 묶여 있던 감정이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져요. 어떤 분들은 대화가 다시 시작되고 어떤 분들은 연락이 오면서 마음이 오히려 정리될 수 있어요. 둘 다 회원이에요. 한 가지 꼭 해 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바로 연락하기 전에 본인 마음부터 한 줄로 적어 보세요. '나는 아직 무엇이 남았나?' 이걸 먼저 봐야 해요. 그 사람이 보고 싶은 건지, 그때 못 받은 사과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내가 사랑받았다는 확인이 필요한 건지요. 이걸 모르면 연락을 해도 마음이 또 엉켜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정성을 들여보세요. 마음이 흐려질 때는 물이 먼저 잡아줘요.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물을 떠놓고 내 마음이 맑아지게 해주세요. 이어질 인연이면 바르게 이어지게 해주시고, 놓아야 할 인연이면 아프지 않게 놓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돼요. 정성은 말의 길이보다 마음의 맑음이에요. 마지막으로 8월에는 먼저 감정 터뜨리지 말고 9월 이후에 가벼운 안부 정도로 문을 열어보시면 좋아요. 상대가 반응한다면 처음부터 깊은 얘기로 가지 말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부터 보세요. 상대가 여전히 회피한다면 그건 답이에요. 반대로 조심스럽게라도 대화를 이어가려 한다면 10월에 한 번 더 깊은 얘기가 가능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진심은 억지로 밀지 않아도 닿을 자리에 닿아요. 1번 분들 마음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1번과 지금 가장 궁금한 그 사람 마음 한 줄 남겨주세요. 이 인연은 아직 완전히 닫힌 문은 아니에요. 다만 문을 여는 순서가 중요하네요. 8월에는 내 마음을 보고 9월에는 신호를 살피고 10월에는 풀어낼 말을 준비하세요. 1번 분들 마음이 너무 오래 아프지 않게 관음님께서 물길을 열어주시는 흐름이에요. 이번 고르신 분들 8월, 9월, 10월에 새 인연이 조용히 문 앞까지 와요. 끝까지 함께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한번 보태주세요. 이번 소품이 눈에 들어왔다면 아무 인연이나 받지 않고 내 품격에 맞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네요. 이번 분들 맨 앞에 선녀가 나와요. 선녀가 아주 곱게 내려앉아 있어요. 이건 이번 분들 매력이 살아나는 흐름이에요. 본인이 막 애쓰지 않아도 누군가 눈여겨보는 결이 있어요.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편해지고 나도 모르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분위기가 생겨요. 8월부터 이미 주변 시선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군가가 이번 분들을 다시 보거나 평소보다 말을 자주 걸거나 괜히 가까이 오려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런데 이 선녀가 너무 요란하게 웃고 있진 않아요. 조용히 빛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번 연하운은 확 불붙는 사랑보다는 은근히 스며드는 사랑에 가까워요. 갑자기 누가 고백해요 이런 식보다 이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계속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생각보다 그 사람이 편하고 나도 모르게 기다리게 되는 흐름이에요. 이번 분들한테는 이런 천천히 오는 인연이 더 잘 맞아요. 옆에 보자기가 있어요. 마음을 다 펼치진 않네요. 이번 분들은 새 인연이 싫은 게 아니에요. 다만 쉽게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가 다가와도 '이 사람 진심일까?' 한 번 더 보게 되고 좋은 말 들어도 바로 마음이 열리진 않죠. 예전에 너무 쉽게 믿었다가 마음이 다친 적이 있거나 기대했다가 실망한 기억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보자기처럼 감싸두고 있어요. 이런 적 있으시죠? 괜찮은 사람 같긴 한데 막상 연락을 이어가려면 마음이 조금 피곤해지는 때요. 설레고 싶은데 조심스러움이 먼저 올라와요. 상대가 답장을 빨리 해줘도 부담스럽고 늦게 하면 서운하고요. 마음을 열고 싶은데 어디까지 열어도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번 분들은 지금 사랑을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안전하게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다음에 비단이 이어져요. 비단은 귀한 결이에요. 가볍게 막 다루면 안 되는 마음이에요. 이번 분들 연하운에 들어오는 사람은 말이 거칠거나 급하게 밀어붙이는 사람보다 예의를 차리고 천천히 다가오는 사람이 맞아요. 처음부터 너무 뜨겁게 굴거나 단번에 가까워지려는 사람은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번 분들은 말의 온도, 태도의 결, 사람의 기본 예의를 많이 보게 돼요. 비단이 나오면 내 가치도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 아무 사람이나 붙잡을 때가 아니에요. 외롭다고 해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과 억지로 이어가면 안 돼요. 8월, 9월, 10월에는 오히려 기준을 지켜야 좋은 사람이 들어와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보면 부족해요.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 내 말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사람, 급하게 요구하지 않는 사람을 봐야 해요. 그 사람이 이번 분들 비단결에 맞는 사람이에요. 문살도 같이 보여요. 문은 있는데 완전히 열려 있진 않아요. 이번 분들 마음이 딱 그래요. 보고는 있어요. 궁금하긴 해요. 그런데 한 발은 안쪽에 두고 있네요. 나가고 싶긴 한데 막상 나가자니 겁이 나는 모습이에요.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번 연애운에서는 너무 빨리 마음 여는 것보다 천천히 보는 게 더 좋아요. 신령님께서도 급하게 잡는 인연보다 시간을 두고 확인하는 인연이 오래 간다고 보세요. 문살은 바깥을 보게 해요. 완전히 닫힌 문이 아니라 틈 사이로 보는 거죠. 이번 분들은 8월에 사람을 살펴보는 시간이 있어요. 누가 나한테 관심을 보이는지,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지, 어떤 사람은 말은 좋은데 어딘가 불편한지요. 이때 너무 빨리 결정하지 마세요. 9월쯤 돼야 그 사람의 진짜 태도가 조금 더 보여요. 사람은 처음엔 누구나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야 결이 나와요. 중간부터 부채가 나와요. 부채는 답답한 공기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에 머뭇거렸던 마음이 9월부터 조금 시원해져요. 연락을 주고받는 상대가 생기거나 누군가 소개 얘기를 꺼내거나 모임에서 새롭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운명처럼 들이닥치는 느낌보다 자연스럽게 바람이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이번 분들 부채가 나오면 환경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집에만 있고 같은 사람만 만나고 같은 생각만 하면 인연 바람이 들어오기 어려워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돼요. 약속 하나 나가기, 오랜 친구에게 연락하기, 모임 하나 참여하기, 사진이나 소개글을 조금 다듬기, 이런 작은 변화가 부채 바람처럼 흐름을 바꿔요. 8월에는 준비하고, 9월에는 움직이고, 10월에는 만남이 더 구체화되는 시기예요. 옆에 신호동자가 있네요. 이건 소식이에요. 누군가가 관심을 표현해요. 직접적으로 좋아한다까지는 아니어도 말을 자주 걸거나 내 이야기를 기억해 주거나 작은 배려를 보이는 시기예요. 이번 분들은 그런 작은 신호를 너무 가볍게 넘기면 안 돼요. 대단한 고백보다 꾸준한 관심을 봐야 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은 처음부터 크게 흔들기보다 자꾸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쪽으로 와요. 신호동자는 또 소개의 흐름도 보여줘요. 누군가가 너랑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이미 주변에 있는데 내가 크게 의식하지 않았던 사람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번 분들은 9월에 들어오는 연락이나 제안 하나를 너무 빨리 끊지 않는 게 좋아요. 물론 불편한 사람에게 억지로 맞추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겁이 나서 먼저 닿는 흐름은 조심해야 해요. 그 다음 맞이굿이 나와요. 이건 좋은 기운을 맞이하는 자리예요. 마음속으로 나 연애 못해, 괜찮은 사람 없어. 이렇게 닫아두면 들어올 인연도 문 앞에서 멈춰요. 이번 분들 8월, 9월, 10월은 연하운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얼마나 열어두느냐가 중요해요. 특히 9월 말에서 10월 사이에 실제 만남 흐름이 더 살아나요. 마지굿은 준비된 마음에 복을 드리는 카드예요. 이번 분들한테 필요한 건 대단한 노력보다 마음 정리예요. 예전 사람과 지금 다가오는 사람을 계속 비교하면 새 인연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전 사람은 이랬는데
예전에는 이랬는데 이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신령님께서 새 사람은 새 사람으로 보라 하세요.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를 재면 좋은 인연도 작게 보일 수 있어요. 마지막에 칠성님이 앉아 계세요. 칠성님은 복록과 소원 쪽을 봐주세요. 이번 분들 연하요는 우연 같아 보여도 그냥 우연만은 아니에요. 누군가를 통해 연결되거나 오래전 알던 사람이 다시 보이거나 내가 별 생각 없이 나간 자리에서 인연이 생기는 모습이 있어요. 별빛처럼 처음엔 작게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길을 알려주는 흐름이네요. 칠성님이 마지막에 오시면 인연이 단순히 외로움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이번 분들 삶에 필요한 사람, 내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사람, 나를 너무 흔들지 않고 안정적으로 봐주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겉모습보다 안정감을 보셔야 해요. 화려하게 말 잘하는 사람보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 처음부터 뜨거운 사람보다 꾸준히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 그쪽이 더 맞아요. 이번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8월에는 마음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사람 만나는 자리는 피하지 않는 게 좋아요. 9월에는 소개나 모임 제안이 들어오면 한 번쯤 나가보세요. 별 기대 없어 하고 나간 자리에서 의외로 편한 사람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10월에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생기면 너무 계산만 하지 말고 가볍게 대화를 이어가 보시면 좋아요. 이번 분들은 처음부터 확신이 와야 움직이는 스타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흐름에서는 확신보다 편안함이 먼저예요. 이 사람과 있으면 내가 나답다. 이 느낌을 보세요.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보다 숨이 편해지는 사람이 맞아요. 너무 설레서 불안한 사랑보다 조금 늦게 설레도 안정적으로 커지는 사랑이 이번 분들한테 더 좋아요. 정성을 들이는 방법도 어렵게 하지 마세요. 깨끗한 종이에 내가 원하는 인연의 모습을 짧게 적어보세요. 외모나 조건보다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 말이 따뜻한 사람, 내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향 하나 피우듯 마음을 정리해 보시면 돼요. 신령님께서는 빈 마음에 인연을 넣어주시지 어지러운 마음에 억지로 밀어넣진 않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 분들은 스스로를 예쁘게 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꼭 꿈이라는 뜻만은 아니에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귀하게 대하는 사람이 들어와요. 비단이 나왔잖아요. 비단은 막 던져두는 물건이 아니에요. 접어두어도 귀하고 펼쳐두어도 귀해요. 이번 분들 마음도 그래요. 아무에게나 급히 보여줄 필요 없어요. 다만 좋은 사람이 오면 너무 꽁꽁 싸매기만 하지 말고 조금씩 보여주면 돼요. 이번 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두시고 댓글에 이번과 받고 싶은 인연의 느낌 한 줄 남겨주세요. 이번 흐름은 급한 사랑보다 천천히 스며드는 사랑이에요. 서두르지 않으면 오히려 더 좋은 사람이 보여요. 8월에는 나를 다듬고 9월에는 바람을 열고 10월에는 맞이하는 흐름이에요. 칠성님께서 길을 아주 작게라도 밝혀주시는 쪽이라 이번 분들은 그 작은 빛을 놓치지 않으시면 좋아요. 3번 고르신 분들 8월, 9월, 10월에 기다리던 연락에 물꼬가 트여요. 이 리딩 놓치지 않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두세요. 3번 소품이 끌리셨다면 작은 신호 하나에도 마음이 먼저 흔들리는 분들이네요. 3번 분들 맨 앞에 신호동자가 나와요. 이건 말 그대로 신호가 들어오는 흐름이에요. 연락, 안부, 우연한 마주침, 상대의 작은 반응이 보이네요. 3번 분들은 지금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먼저 연락하고 싶은데 자존심이 걸리고 안 하자니 마음이 계속 신경 쓰이는 결이에요. 신호동자가 앞에 있으면 마음이 먼저 귀를 세워요. 상대가 뭘 올렸는지, 나를 의식하는지, 혹시 내 얘기를 하는지, 이런 작은 것들이 크게 느껴져요. 누가 보면 그게 뭐가 중요해 할 수 있는데 3번 분들 마음에는 중요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는 하루 기분을 바꿔놓기도 하잖아요. 이게 3번 분들 흐름이에요. 겉으로는 가만히 있어도 안쪽은 계속 반응하고 있어요. 옆에 풍경이 있어요.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는 카드죠. 그러니까 상대도 완전히 무심한 건 아니에요. 다만 움직임이 크지 않고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아주 작은 바람을 넣으면 소리가 날 수 있는데 너무 세게 흔들면 오히려 멀어질 수 있어요. 3번 분들 마음이 딱 그 사이에 있네요. 기다리자니 답답하고 다가가자니 부담 줄까 봐 걱정돼요. 풍경이 나오면 타이밍이 중요해요.
지금 당장 큰 말을 던지는 것보다 상대가 반응할 수 있는 가벼운 틈을 보는 게 좋아요. 8월에는 아직 마음을 크게 열기보다 살피는 흐름이에요. 상대가 나에게 완전히 닫혀 있진 않은데 그렇다고 먼저 확 다가오는 모습도 아니에요. 9월이 되면서 작은 소리가 나요. 안부가 오거나 대화가 이어지거나 우연히 같은 공간에 놓이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 촛불이 나와요. 촛불은 꺼지지 않은 마음이에요. 작지만 계속 타고 있죠. 이 관계도 그래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마음속 불씨가 남아 있어요.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이제 안 기다려야지 해놓고도 밤이 되면 괜히 휴대폰을 보게 되는 거예요. 상대가 별뜻 없이 한 말도 계속 곱씹게 되고 답장이 늦으면 마음이 먼저 식었다가 다시 타오르죠. 촛불은 정성도 뜻해요. 3번 분들 마음이 가벼운 호기심만은 아니에요. 꽤 오래 바라본 마음이 있거나 짧게 만났어도 마음에 깊게 남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촛불은 바람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흔들리면 불씨가 꺼질까 봐 겁도 나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티를 내면 이 사람이 멀어질까?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대로 끝날까? 이 두 마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방석도 같이 보여요. 방석은 기다림의 자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3번 분들이 너무 오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상대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고 답이 올 때까지 참고 내 마음을 숨기면서 버틴 시간이 보여요. 신령님께서 그 기다림을 나쁘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는 기다림만으로는 답이 안 난다고 보세요. 방석이 편한 자리일 때도 있지만 너무 오래 앉으면 몸이 굳어요. 마음도 그래요. 기다림이 처음엔 설렘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이 되고 불안이 습관이 될 수 있어요. 3번 분들은 8월에 이걸 한번 느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하지?' 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 마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질문이 있어야 흐름이 움직여요. 여기까지 보면 전반 흐름은 이래요. 신호는 있고 상대도 완전히 무심하진 않고 3번 분들 마음에는 불씨가 남아 있고 그런데 기다림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8월에는 감정이 좀 예민할 수 있어요. 작은 반응에 기대하고 작은 침묵에 실망할 수 있어요. 이때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좋아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서 반응하는 거예요. 후반에 발언문이 나와요. 이건 마음을 분명하게 적는 거예요. 3번 분들 8월, 9월, 10월에는 애매하게 돌려 말하는 것보다 내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상대에게 바로 고백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먼저 본인 안에서 정해야 해요. 나는 이 사람과 이어지고 싶은가? 아니면 확인받고 싶은가? 이 차이가 커요. 발언문은 말의 힘이에요. 마음이 너무 복잡하면 말도 복잡해져요. 그래서 상대에게 보내는 한마디가 자꾸 길어지고 썼다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우게 돼요. 3번 분들 9월쯤에는 마음을 조금 단순하게 만들어야 해요. 보고 싶다까지 못하더라도 잘 지내는 할 수 있잖아요. 나 너 좋아해까지 어렵더라도 요즘 내 생각이 났어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여는 말이 필요해요. 옆에 방울끈이 이어져요. 이건 연결고리예요. 끊어진 듯해도 완전히 끊긴 건 아니에요. 특히 9월 무렵에 연락이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아주 짧은 안부, 가벼운 반응, 우연한 대화처럼 시작될 수 있어요. 3번 분들은 그때 너무 많은 의미를 한꺼번에 담지 않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우리 무슨 사이야?"로 들어가면 상대가 부담을 느껴요. 방울끈은 잡아당기면 소리가 나지만 너무 세게 당기면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번 분들 연애운에서 핵심은 세기 조절이에요. 너무 안 움직이면 상대가 모를 수 있고 너무 밀면 상대가 놀랄 수 있어요. 가볍게. 하지만 진심은 담아서. 이게 좋아요. 8월에는 마음을 정리하고 9월에는 연결고리를 살짝 건드리고 10월에는 그 연결이 조금 더 분명해지는 흐름이에요. 그다음 인연 동자가 나와요. 이건 인연의 문이 열리는 쪽이에요. 짝사랑이든 썸이든 아예 혼자만의 감정으로 끝나는 흐름은 아니에요. 상대가 나를 인식하고 있고 9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다만 속도는 빠르지 않아요. 3번 분들은 마음이 빨리 앞서가고 상대는 늦게 따라오는 그림이에요. 이 속도 차이를 이해해야 덜 다쳐요. 인연 동자가 나오면 귀여운 시작이 있어요.
거창한 사랑의 선언보다 조금 더 친해지는 일, 말이 편해지는 일, 연락이 자연스러워지는 일, 이런 게 먼저 와요. 3번 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하고 싶죠. 그런데 이 흐름은 처음부터 결론을 내기보다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쪽이에요. 특히 10월에는 상대가 3번 분들을 전보다 편하게 대하거나 사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꺼낼 수 있어요. 마지막에 용광님이 계세요. 용광님은 큰 물길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작은 감정 하나가 아니라 전체 흐름을 보게 하세요. 3번 분들께는 작은 알림 하나에 너무 마음을 다 걸지 마라는 말씀이 크게 와요. 연락은 옵니다. 신호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로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돼요. 물길은 한 번에 쏟아지는 게 아니라 방향을 틀면서 커지거든요. 용광님이 마지막에 오시면 마음을 크게 보셔야 해요. 상대가 오늘 답장이 느렸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게 아닐 수 있고요. 오늘 다정했다고 해서 바로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전체 물길을 보세요. 이 사람이 꾸준히 나를 향해 오는지, 대화가 조금씩 깊어지는지, 내 마음이 이 관계에서 너무 불안해지기만 하는지요. 윤광님은 흐름을 보게 하지 순간에 매달리게 하지 않으세요. 3번 분들한테 중요한 시점은 9월이에요. 8월은 마음을 정리하고 신호를 기다리는 시간이고 9월은 한번 움직임이 생기는 때예요. 10월은 그 움직임이 이어질지 아니면 내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지 판단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8월에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세요. 9월에 작은 문이 열릴 수 있어요. 다만 10월까지도 상대가 애매함만 반복한다면 그때는 3번 분들도 내 마음을 지키는 쪽으로 가야 해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8월에는 먼저 길게 보내지 말고 짧고 편한 말로만 흐름을 보세요. 잘 지내? 요즘 바빠? 문득 생각나서 연락했어. 이 정도면 충분해요. 9월에는 상대가 반응하면 대화를 억지로 끌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어가세요. 너무 많은 질문을 한 번에 던지면 상대가 물러날 수 있어요. 10월에는 마음이 어느 정도 확인되면 돌려 말하기보다 부드럽게 관심을 표현해도 좋아요. 요즘 내 생각 났어 정도의 말이 오히려 큰 문을 열 수 있네요. 그리고 정성을 들이고 싶다면 밤에 마음이 너무 흔들릴 때 촛불 대신 작은 조명 하나 켜두고 발원하듯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불을 오래 바라보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조용히 보는 거예요. 이어질 인연이면 부드럽게 이어지게 해주시고 아니라면 내 마음이 너무 오래 묶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죠. 다만 정성은 매달림이 아니라 맑은 마음에서 힘이 나요. 이 관계는 아직 조용한 물밑이 있어요.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면 신호는 분명히 잡혀요. 8월에는 마음을 태우지 말고 9월에는 연결을 살피고 10월에는 내 마음의 답을 분명히 보세요. 윤광님께서 큰 물길로 보게 하시는 흐름이라 작은 흔들림 하나에 너무 무너지지 않으시면 좋아요. 3번 분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흐름 이어가시고 댓글에 3번과 기다리는 연락 한 줄 남겨주세요. 4번 고르신 분들 8월, 9월, 10월에 끝난 줄 알았던 인연의 답이 드러나요. 끝까지 흐름 이어가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보내주세요. 4번 소품이 마음에 닿았다면 이제는 감정보다 정리가 먼저 필요한 시점이에요. 4번 분들 맨 앞에 회원 동자가 나와요. 이건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는 흐름이에요. 4번 분들은 오래 참은 감정이 있어요. 괜찮다고 말했지만 괜찮지 않았고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쪽이 계속 걸려 있었네요. 이 카드가 앞에 나오면 신령님께서 먼저 마음부터 풀어주시는 거예요. 해원동자는 억지로 잊으라는 카드가 아니에요. 참았던 마음을 풀어주는 쪽이에요. 4번 분들 안에는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있어요. 상대에게 직접 말하지 못했거나 말했는데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감정이 있네요. 그래서 마음이 다치고 연애 자체가 피곤하게 느껴졌을 수 있어요. 누굴 만나도 처음부터 편하게 열리지 않고 조금만 비슷한 상황이 와도 예전 상처가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옆에 살풀이가 있어요. 이건 묵은 아픔이 빠져나가는 자리예요. 4번 분들은 어떤 인연 하나 때문에 연애 자체에 겁이 생긴 분들도 있어요. 다시 누굴 좋아하면 또 상처받을까 봐 마음이 먼저 다치는 거죠. 이런 적 있으시죠?
누가 다가와도 좋다기보다 먼저 의심이 생기고 조금만 서운해도 역시 또 이러네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때요. 살풀이는 오래 붙어 있던 나쁜 결을 털어내는 흐름이에요. 사번분들한테는 상대 하나를 잇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인연 때문에 생긴 마음의 습관을 털어내야 해요. 나는 왜 늘 참는 쪽이었는지, 왜 내 감정보다 상대 기분을 먼저 봤는지, 왜 불안한데도 괜찮다고 했는지요. 이걸 봐야 다음 인연이 달라져요. 뭐 사람만 바뀌고 내 방식이 그대로면 비슷한 아픔이 반복될 수 있어요. 그다음 신칼이 나와요. 이게 신칼은 끊어낼 건 끊어내는 카드예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이별만 뜻하진 않아요. 애매한 기대, 반복되는 생각, 나를 힘들게 하는 방식 이런 걸 자르는 거예요. 사번분들 연하유는 8월, 9월, 10월에 아주 분명한 갈림길로 가요. 계속 붙잡을 인연인지, 이제 놓아야 할 인연인지 본인도 알게 돼요. 신칼이 무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살리는 칼이에요. 내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는 줄을 잘라주는 거예요. 사번분들이 8월에 느낄 수 있는 건 이제는 이렇게는 못하겠다는 마음이에요. 예전에는 참고 넘겼던 말도 더 이상 못 넘기겠고 애매한 관계도 더 이상 견디기 싫어질 수 있어요. 이건 마음이 차가워져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지키려는 힘이 올라오는 거예요. 장막도 같이 나와요.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게 있어요. 상대 마음일 수도 있고 내가 외면한 진심일 수도 있어요. 8월에는 이 장막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지, 왜 아직도 정리가 안 되는지 답이 안 나올 수 있죠. 그런데 9월부터는 조금씩 거쳐요. 누가 진심이었는지, 누가 나를 흔들기만 했는지 보이기 시작해요. 장막이 나올 때는 착각을 거둬야 해요. 내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불안이었을 수도 있고요. 상대가 나를 아끼는 줄 알았는데 그냥 내가 편해서 붙잡은 것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내가 끝났다고 생각한 인연이 사실은 제대로 대화하지 못해 막혀 있던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사번분들은 8월에 결론을 급하게 내리기보다 장막 뒤를 봐야 해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아직 기대하는지요. 여기까지 전반 흐름을 보면요. 해원동자, 살풀이, 신칼, 장막이 함께 있어요. 이건 마음의 대청소예요. 4번 분들은 단순히 연하운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시 살리는 시기에 들어와요. 어떤 분들은 과거 인연을 드디어 놓게 되고 어떤 분들은 상대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 방식으로 관계를 다시 보게 돼요. 중요한 건 내가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반에 소금이 나와요. 소금은 정화예요. 4번 분들께는 감정 청소가 필요해요.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살리기 위해서요. 연락처를 지우라는 뜻만은 아니에요. 그 사람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나를 무너뜨리는 습관, 지난 대화를 계속 떠올리는 마음, 스스로를 탓하는 생각을 씻어내야 해요. 소금은 현실적인 정리도 뜻해요. 4번 분들 8월, 9월, 10월에는 마음뿐 아니라 주변도 정리하면 좋아요. 그 사람과 연결된 물건, 자꾸 마음을 건드리는 사진, 의미 없이 들여다보는 대화창,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다 없애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내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는 자리에 그대로 두지는 말라는 거예요. 정리는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숨쉴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옆에 거울이 있어요. 이 거울은 상대보다 나를 보게 해요. 4번 분들, 이 인연에서 내가 너무 많이 참은 건 아닌지 봐야 해요. 상대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는데도 내가 이해만 하려고 했던 건 아닌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마음을 자꾸 뒤로 밀었던 건 아닌지요. 신령님께서 팩트를 보라 하세요. 아픈 말이어도 나를 살리는 팩트는 필요해요. 거울은 속일 수 없어요. 내가 괜찮은 척해도 얼굴에 다 나오고 마음에 다 남아요. 4번 분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내가 점점 작아졌다면 그건 좋은 흐름이 아니에요. 사랑은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를 더 나답게 해줘야 해요. 물론 모든 관계가 늘 편할 수는 없어요. 다툼도 있고 서운함도 있죠. 그런데 계속 나만 이해하고 나만 기다리고 나만 불안했다면 그건 거울 앞에서 제대로 봐야 해요. 그 다음 미륵불이 나와요. 이건 새 시대예요. 끝난 뒤에 오는 희망이에요. 4번 분들 8월에는 정리의 마음이 먼저 오고 9월에는 진짜 내 마음이 보이고 10월에는 새롭게 열리는 결이 있어요. 과거 인연이 다시 온다 해도 예전 방식 그대로는 안 돼요. 바뀐 모습이 없다면 다시 받아도 같은 자리로 돌아가요.
반대로 내가 정리를 잘하면 10월에는 전혀 다른 느낌의 사람도 들어올 수 있어요. 미륵불은 기다림 끝에 오는 전환이에요. 지금 당장은 '내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10월쯤 되면 마음이 조금 달라져요. 예전에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무너졌는데 이제는 조금 거리를 두고 볼 수 있게 돼요. '아 내가 그때 많이 아팠구나.' 하고 나를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때부터 새 인연의 문도 조금씩 열려요. 마지막에 불사 할머니가 계세요. 오래 보호하는 어머니 같은 신령님이에요. 사번분들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네요. 불사 할머니는 "너는 다시 살아난다."는 기운을 주세요. 연애 하나 끝났다고 내 복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한번 죽은 것 같아도 다시 따뜻해질 수 있어요. 성불하실 겁니다. 오래 묶인 감정도 제 갈 길로 가게 돼요. 불사 할머니가 마지막에 오시면 사번분들은 보호를 받아요. 지금까지 너무 혼자 버틴 분들 많아요. 누군가에게 말하면 별일 아닌 것처럼 들릴까 봐 참고, 내가 예민한 건가 싶어서 참고, 상대가 변하겠지 싶어서 또 참고요. 그런데 신령님께서 이제는 그 참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세요. 참는다고 사랑이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살리는 관계가 진짜 인연이에요. 사번분들께 꼭 필요한 행동은 정리예요. 8월에는 그 사람과 관련된 물건이나 대화창을 억지로 지우지 않아도 되지만 계속 들여다보는 건 줄여보세요. 하루에 몇 번씩 확인하던 것을 한 번으로 줄이고 한 번 보던 것도 나중에는 안 보게 만들어 보세요. 마음은 갑자기 끊기지 않지만 습관은 줄일 수 있어요. 9월에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관계 방식 하나를 분명히 끊어보세요. 상대가 애매하게 굴 때마다 받아주던 것, 내 감정을 숨기고 괜찮다고 말하던 것, 불안해서 먼저 매달리던 것, 이런 것 중 하나만 멈춰도 흐름이 달라져요. 신칼이 있으니까 4번 분들은 할 수 있어요. 차갑게 끊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향으로 선을 긋는 거예요. 10월에는 새 사람을 만날 기회가 오면 나는 아직 안 돼. 하고 닫지 말고 가볍게 대화부터 해보시면 좋아요. 바로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다시 웃을 수 있는지, 누군가와 편하게 말할 수 있는지, 내 마음이 조금 열릴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새 인연은 큰 결심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편한 대화 속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정성을 들이고 싶다면 방 한쪽을 깨끗이 치우고 소금물로 손을 가볍게 씻듯 마음을 정리해 보세요. 큰 의식이 아니어도 돼요. 이제 나를 아프게 하는 마음은 흘려보냅니다. 하고 조용히 말해 보세요. 신령님께서 마음의 먼지를 걷어주시는 흐름이에요. 물건 하나를 정리하고 창문 한 번 열고 방 안 공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4번 분들 기운이 달라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분들은 본인을 탓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을 잘못해서 아팠던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해서 누군가가 나를 불안하게 만든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제는 내 마음을 더 귀하게 봐야 하는 시점이에요. 해원동자가 풀어주고 살풀이가 털어주고 신칼이 잘라주고 소금이 씻어주고 거울이 보게 하고 미륵불이 세기를 열고 불사 할머니가 지켜주세요. 이 흐름은 끝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4번 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4번과 내가 정리하고 싶은 마음 한 줄 남겨주세요. 간절한 소원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카톡으로 맞춤 부적이나 비방 천천히 보셔도 좋아요. 마음 닿으신 분만 천천히 오시면 돼요. 8월, 9월, 10월 연애운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리딩은 누가 오느냐보다 내 마음이 누구에게 아직 묶여 있고 누구에게 다시 열릴 준비가 되었느냐를 보는 흐름이었어요. 1번 분들은 풀리지 않은 인연의 매듭이 다시 움직이고 2번 분들은 새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열리고 3번 분들은 기다리던 신호와 연락의 물꼬가 트이고 4번 분들은 오래 묶인 마음을 정리하면서 새 흐름을 맞이하는 결이에요. 끌리는 게 두 개였던 분들은 둘 다 이어서 보시면 더 잘 맞을 수 있어요. 마음은 하나로만 움직이지 않잖아요. 어떤 분들은 1 번과 3 번이 같이 닿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2 번과 4 번이 같이 닿을 수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더 가까운지 천천히 느껴보시면 돼요. 댓글에 고르신 번호와 지금 가장 궁금한 인연 한 줄 남겨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해요. 다음 리딩에서 만나요.